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임수민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진행을 맡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꿀벌 전문 수의사로 30여 년 동안 꿀벌 연구를 해온 정영기 원장을 만나봅니다. 꿀벌은 달콤한 꿀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꿀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식물의 화분 매개체라는 거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주요 작물의 70%가 꿀벌 수정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면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꿀벌이 없다면 우리는 식량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소중한 꿀벌을 지키고 아픈 꿀벌을 치료해주는 정영기 원장님,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국내 1호 꿀벌 전문 수의사 정영기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꿀벌 전문 수의사 좀 설명해 주시죠. 꿀벌만 치료하는 수의사입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생소하고 생뚱맞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꿀벌도 아픈가 봐. 오, 그러니까요. 감기도 걸리고 그러나요? 네, 생물이라 아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데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꿀벌을 어떻게 치료할까? 꿀벌 한 마리는 변온동물로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그 벌을 가지고 살려서 수술하고 뭐 살려서 벌로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변온동물에서 한 세포가 떨어진 것 같은 거고요. 네. 그 세포는 떨어진 걸 놔두고 이제 그 벌 전체 벌통 속에 있는 벌무리가 2만 마리, 3만 마리 그 벌을 그걸 근거로 해서 살려냅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들을 뵐 때마다 이렇게 무지했구나를 늘 깨닫습니다. 꿀벌 전문 수의사가 계시다는 것도 너무나 놀랐고, 그러니까 꿀벌이 저희는 곤충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의사가 치료를 하네요. 네. 꿀벌은 그동안에 축산법과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이요? 네. 그리고 이제 꿀벌은 근래까지 이제 절지동물 중에 유일하게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또 수의사법에요. 수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동물 중에 이제 소, 돼지, 닭, 조류, 야생동물 이런 이제 수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꿀벌이 들어 있습니다. 꿀벌이 가축이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꿀벌 수의사 하시니까 꿀벌을 이제 치료를 하시잖아요. 아까 감기도 걸리고 그런다고. 근데 꿀벌의 진료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찾아오진 않을 테니까 이제 꿀벌의 청진기를 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진료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인데요. 네. 실은 사실 꿀벌이 아프다고 병원에 와서 뭐 치료하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할 일은 없거든요. 예나 그렇죠.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네. 그런데 이제 동물병원에 벌이 아프다 이렇게 부를 때 이제 출장을 하는데 제가 가장 기억난 게요. 많은 분들이 그 꿀벌에 이렇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처음에요. 제가 동물병원을 개설했을 때 주말에요. 그 여학생들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개를 가지고 가면 진료할 수 있나요?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꿀벌만 전문하는 동물병원입니다. 할 때는 아직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예요. 꿀벌도 아픈가 봐. 네, 그렇게 생소했었는데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고 꿀벌에 이렇게 또 청진기를 가지고 오니까 다 깜짝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청진기를 벌 몸에다 대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요. 벌들이 그 벌통 속에 안일하게 아주 그 꾸며놓고 자기들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추운 상태에서 뚜껑을 열면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였을 때 청진기를 대고 벌통에다가. 진단합니다. 네, 그래서 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렇게 청진기로 듣습니다. 그게 신기했던가 봐요. 신기하네요. 네.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그게 적외선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적외선 카메라로 밖에서 보고 이렇게 겨울에 이제 주로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벌통에다 청진기를 대고 뭔가 이상함을 감지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픈 꿀벌을 이렇게 꺼내서 치료를 하고 다시 넣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이제 겨울에 올동 들어가면은 이제
벌이 건강한 상태에 이제 거의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이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먹이가 이제 가장 크는데 그 먹이 부족이 있는데 벌이 어느 위치에 이렇게 뭉치져서 있는 것에 따라서 먹이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로 그 위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이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맥을 띄듯이 들리는 게 좀 틀려요. 그렇구나. 네. 아니 꿀벌이 좀 상처를 입었다. 그럼 어떡해요? 예, 일단 꿀벌은요 개별로 병원동물에 상처를 입으면 그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상처를 입으면은 네. 이렇게 15일이 되면 그 가피 있는 데가 다시 이제 재생이 되잖아요. 네. 예, 꿀벌에게는 그런 재생 시간이 없죠. 그러면 상처를 입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아니 꿀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벌통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개체 수도 많고 그래서 몇 마리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뭔가 어떻게 그걸 다 아실까 막 몇만 마리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벌의 생활사를 보면은요 벌통 앞에서 이제 벌은 그 전체 2만 마리, 3만 마리, 5만 마리가 한 사람으로 보면은 한 개체예요. 몸이에요. 그리고 벌 한 마리는 세포. 그러면은 벌 한 마리는 변온 동물인데 전체 2만 마리, 3만 마리는 또 정온 동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벌이 지가 아프면은요. 벌통 속에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최대한대로 벌통에서 나와서 멀리 갑니다. 벌통 속에서 죽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럴 시간도 없이 또 죽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위생벌이 갔다가 또 장내벌이라고 하죠. 그 벌이 갔다가 또 제거합니다. 그래서 벌통은 언제든지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죠. 정말 꿀벌들의 삶도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네요. 그렇죠. 꿀벌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상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2만여 종인데요. 네. 예, 우리가 이제 꿀을 이렇게 채취하고 간 건 일반적으로 서양종과 동양종 하면 한 9종 정도, 9종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9 정도. 예.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꿀벌들이 모여있는 벌집을 좀 확인하러 다니고 그러세요? 벌집에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벌이 아프다고 할 때요. 가서 이제 전부 다 살펴보는데 제가 봉장에 도착하기 전에 봉장 입구에서 먼저 내려서 걸어갑니다. 네. 걸어가면서 거기 지형도 살펴보면서 거기에 구릉지에 또 어떤 벌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상태 주변에 또 고압선이 있는지 목장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양봉장에 들어가면은요. 먼저 절대적으로 그 벌지기님에게 오늘 이제 양봉인을 제가 벌지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벌지기님에게 먼저 벌통을 열어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 다 살펴가는데 똑같습니다. 벌에 우리가 감각, 오감을 다 동원했어요. 시진, 이제 눈으로도 보고 또 청진, 듣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진료받는 거랑 비슷해요. 톡진, 촉진 이런 걸 다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특히 이제 냄새도 맡아보고 벌의 움직임. 안 쏘나요? 많이 쏘임 당하셨을 것 같아요. 예, 벌은요 원래 본성이 공격적이지 않아요. 예, 방어적이에요. 거꾸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주먹을 쓰면서 어느 걸 때렸다고 하면은 제가 한 병 때리면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먹 쓰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벌도 침을 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 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쏠까요? 최악의 상황이죠. 예, 너 죽고 나 죽고 최악의 상황에 침을 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럼 벌에 쏘이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벌을 공격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벌은 자기의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건 분위기를 방해를 하면은 다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벌의 상태가 더 사나워진 것도 있고 아프면 사나워져요.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냄새나 어떤 약간. 소리나 이런 것도 다 기창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산에 가거나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또 벌에 쏘이는 거잖아요. 좀 안 쏘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 쓰이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벌을 자극시킬 수 있는 냄새예요. 가장 벌이 발달된 게 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이제 벌이 많은데 만약에 접근됐으면 빨리 피하는 게 좋죠. 조용히 슬며시 피해야지 거기서. 예. 그럼 옷을 좀 까만색 옷을 입고 가고 이런 게 도움 되나요? 감만색이나 이제 흰색 이런 게 이제 검정색이나 머리에 이제 제도 양봉장 가면은 이 머리에 하얀 이제 저 요리사들 하는 모자 있잖아요. 그걸 하얗게 쓰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벌이 자기 천적
예를 뭐 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검정을 공격을 하니까요. 그런데 네. 가장 큰 게 이제 냄새예요. 화장품 냄새.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땀내 이런 게 이제 많이. 그러면 이렇게 벌집 안에서 이제 꿀벌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어떨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세요? 벌도 저도 이제 아직 다 모릅니다만 전혀 모르는 것이 상대인데 그 꿀벌의 언어를 배웁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모르는데 일반적으로요. 여왕벌도 소리 내는 거 있고 일벌도 소리 내는 거 있고 또 여왕벌이 없어졌을 때 그 일벌들의 불안하는 모습 또 먹이가 부족했을 때 불안하는 모습 또 외부 환경에서 갑자기 바람이 벌통 밑으로 벌문으로 이렇게 세게 들어왔을 때 저 느끼는 벌들이 전부 다 행동이 달라요. 소리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건 이제 현장에서 경험과 또 같이 이제 또 이런 쪽으로 해서 배워서 자꾸 축적하는 거죠. 그럼 원장님께서는 거의 벌의 언어를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으시는. 조금 모든 게 저 벌의 생활 습성을 좀 알아야 접근하기 쉽죠. 근데 왜 저희도 왜 아프기 전에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통에도 뭐 예방약이나 이런 걸 좀 뿌려준다면 바이러스성 질병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벌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백신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 발달로 되면서 미국 부적병 이런 세균성 질병은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벌에게 여왕벌에게 먹여서 그 낳는 다음 알들에게 해서 연계돼서 면역이 생기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돼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개발돼서 지난해 국내에서도 저하고 이제 같이 국내에서 시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도입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왕벌을 먹이는 건 쉬운가요? 그거 여왕벌 먹는 먹이에다가 혼입을 해서 급이를 같이 하는 거죠. 왜 꿀벌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꽃이 필 때 한창 바쁠 것 같고 이제 슬슬 좀 추워지면은 좀 꿀벌들도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제부터 또 바쁘시다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꿀벌을 이렇게 모였을 때 양봉인들이 그 꿀을 채밀할 때 가장 바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부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두 해 이렇게 수선해서 지나가니까 그때 바로 많은 분들이 벌이 아프니까 불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양봉인들이 겨울에는 조금 이제 벌들 이렇게 월동시키고 좀 한가한가인데 그때는 공부하느라고 또 많이 알려들어서 바쁘고 그래서 예기치 않게 지금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알려주셨지만 이제 꿀벌들의 종류가 있잖아요. 알을 낳는 여왕벌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일벌이 있고 그리고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또 그 알을 돌보는 벌도 있고 뭐 어떤 벌이 죽으면 밖으로 내보내는 뭐 위생벌도 있고 위생 장례벌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참 역할들이 많고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이 다른데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닌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 일을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사실은 일령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령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면서 일령별로 각각 하는 일이 틀립니다. 처음부터 일벌도 예를 들면은 벌통 안에서 처음에 이제 일벌로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일벌로 태어나면 처음에 자기 방 청소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령이 2, 3일이 지내가면 이제 육아하는 일. 이제 밑에 이제 자기 형제들 키우는 일을 하고 이제 거의 조금 넘어가면 집 짓는 일 이렇게 또 청소하는 일, 경비하는 일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요 벌이 처음부터 꽃꿀을 채취해오는 게 아니에요. 물 가지러 가는 연습도 하고 집안 지키는 연습도 하고 그다음 프로폴스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폴스 채취하러 가고 꽃가루 채취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꽃꿀 채취하러 가요. 네. 꽃꿀을 다 채취했으면 이제 수명이 거의 됐을 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비별이 돼요. 왜냐하면 경비를 하면 이제 많이 알았잖아요. 네. 그것이 또 살림 날려고 또 이렇게 분봉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치 파악도 그 경비벌이에 이제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래 이제 그걸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 경비벌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역할이 그렇죠. 또 주어지는 건가요? 경비벌이 그러니까 가끔 그런 그 강의를 하다가 제가 그런다. 그 벌은 가장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어. 5, 6세 되는 남자분들이 군대 가는 것으로 볼색에 보면은요. 그렇구나. 예, 한참 일하게끔 하고 그래서 각자 유전적으로 꼭 오늘 이틀, 3일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유전적인 일령으로 각각 하는 일이 다 맡아집니다. 오, 정말 신기한 네. 벌의 그 인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맡은 역할이 달라지고 그리고 꽃가루를 채취하는 게 또 중요한 일이니까 상당히 성숙한 시절에 그걸 하게 되나 봐요. 와,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몰랐던 사실을 벌은, 알게 됐어요. 네. 예, 벌은 한 마리로서 예를 들어 일벌 한자, 숫벌 하나, 여왕벌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무리지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거예요. 무리가 하나의 몸이라고 저희가 그러죠. 받아들여야 그래서 되는 정원동물이고 거기에서 벌 한 마리는 이제 우리 살점, 세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니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제 꿀벌 전문 수의사로 일하시면서 참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흔한 일이 아니고 다들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막 원장님을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그렇게 보람 되셨을지 궁금해요. 사실은 칭찬받을 때 가장 보람 있는데요. 그 칭찬이요. 참 제가 소를 가지고 대동물을 취급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가장 작은 꿀벌을 취급하잖아요. 근데 소는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파서 마취시켜서 수술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취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나면 마취 끼고 나면 소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렸잖아요. 네. 근데 벌은요. 그거 앞에 나와서 죽으면은 그건 죽는 건데 답답한 거는 말하는 저도 듣는 벌님도 다 답답해요. 왜냐하면 벌이 지금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살릴 그러니까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건 죽고 그 다른 벌을 살려내는데 그렇죠. 그 살려내려면 짧아야 일주일. 그러면 20일이 걸려야 이 벌이 살아나니까 틀리잖아요. 한 번도 양봉장에서 웃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훗날에 이제 그게 맞아 하고 칭찬해 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모셨어도 이게 당장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없어요. 그때는 막상 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을 다 갖게 되시는군요. 근데 네. 이제 나중에 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네. 보람을 느끼신다고. 꿀벌 전문 수의사를 모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꿀벌이 열매도 맺게 해주고 또 달달한 꿀을 또 얻게 해주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그 작은 꽃에서 얼마나 꿀이 나올까. 그걸 꿀벌들이 조금씩 따서 벌집에 갖다 두면 저희는 벌집에서 이제 꿀을 한가득 얻는 건데 그러면 꿀 한 숟가락을 얻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별이 일을 해야지 가능한 걸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제 이런 수치적으로 근데 큰 숟가락을 대략 이제 꿀 한 숟가락을 21g 잡거든요. 네. 그런데 벌이 꽃송이 하나 속에 꽃꿀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꽃꿀이 사실은 2.4 마이크로리터인데 그 2.4 마이크로리터를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21kg를 모은다면은 벌이 방문할 송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벌이 한 번에 가서 꿀주머니에 담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이 40mg이에요. 그러면 주머니에 담는 양이 더 1g이라고 하면 작군요. 1000mg이잖아요. 그러면 그 40mg을 채우는데 2.4 마이크로리터를 40mg 채우려면은 예를 들면 1700송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17,000송이를.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나가면 벌이 몇 번 나가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대략 어떻게 해보면은 우리가 한 10번 나간다. 그러면 10번 나가서 그걸 다 채워온다고 하면 400mg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 20분으로 채우면 벌 혼자 채운다면 56,000일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이제 60마리만 있다고 계산해봐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60마리가 21g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꿀벌 수십 마리가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해서
저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꿀이군요. 양꿀이죠. 집에 아카시아 꿀이 있는데 좀 아껴서 먹어야 돼요. 네, 정말 꿀벌의 노고를 네.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또 왜 꿀 중에 로얄 젤리도 있잖아요. 네. 이 로얄 젤리는 또 꿀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또 가치가 더 있는 걸까요? 예, 일벌이요. 육아를 하는데 이제 젖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젖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새끼 키우는데 젖을 주는데 네. 로얄 젤리는 여왕벌만이 먹는 젤이고요. 젖이고 이제 또 일벌이 태어나면 일벌이 키우면서 먹는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벌 젤이라고 그러죠. 일벌 젖이죠. 그래서 젖이 다른데 그러면은 로얄 젤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꽃가루를 먹어서 이제 벌이 일벌에 하인두샘과 턱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합해서 젖을 만들어서 여왕벌을 먹는 로얄젤리를 만들고 일벌이 맞는 일벌 젤리를 따로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일벌 젤리는 안 먹는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제 일벌만 3일 동안 먹고 로얄 젤리는 평생 먹는 거거든요. 이 여왕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왕벌이 먹도록 갖다가 저장한 거를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채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꿀벌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많이 바쁘군요. 만들었는데 네. 왜 또 없어지고 네. 저희가 사 먹는 왜 꿀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뭐 아카시아 꿀도 있고 자파 꿀도 있고 사양 꿀도 있고 가격도 다 다른데 이 꿀의 질과 영양도 다 다른 거죠. 네, 그게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또 꿀에 예를 들면 아카시꿀, 방꿀, 북나무꿀 우리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듯이 이제 그게 수종에 따라서 하니까 성분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 방금 사양꿀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양꿀은 사실은 자연꿀로 분류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꿀이냐면은 벌이 이제 먹이가 부족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이 대신 설탕을 주는 경우, 설탕물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설탕물을 갖다 저장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채취해서 만드는 꿀이 사양꿀이거든요. 즉 말해서 설탕꿀이죠.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고마운 꿀벌이 기후 위기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때요? 양봉농가에서는 뭐라 하시나요? 실제로 벌이 이제 집단 폐사도 하는 게 있지만 사라지는 경우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잦아지고 있어요. 네. 원인 모르게 이제 있는데 그 원인이 기후변화, 예를 들면 꿀벌의 이제寄생충인 진드기, 또 농약, 또 먹이 부족, 전자파, 꿀벌의 질병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하나로 단순하게 오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와요. 소, 돼지, 닭을 뿐만 아니라 벌도 우리가 가축이라고 이제 해서 소득을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소, 돼지, 닭은 궁극적으로 죽어야 돈을 벌어요. 그런데 벌은 죽어버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소, 돼지, 닭은 우리가 키운다고 먹이를 주잖아요. 벌은 우리가 키운다고 미명하래 사실은 먹이를 뺏어요. 이 먹이 뺏기고 온전한 생물이 있겠어요? 바로 이게 조화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렇게 현장에서 다녀보면 벌 먹이 뺏는다고 생각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또 벌이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이제 좀 기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제때 안 피니까 이 꿀벌들도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가 이래야 되는 걸까? 그러다가 좀 과로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기후변화는 이미 벌들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럼 기후변화가 꼭 벌들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저희들의 문제예요. 벌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읽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읽으면서 기후변화에 이제 대처해 가는 것인데 먹이가 가장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요즘은 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마트 벌통? 뭐 이런 것도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꿀벌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예,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그럴 때는 못 심는 게 손으로 심었거든요. 지금 이항기를 대잖아요. 네. 그런데 벌통으로 가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 기계 같은 건 도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벌의 생리 습성을 뒤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미명 안에 그런 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뭐는 12월 달에 심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와, 정영기 원장님과 꿀벌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몰랐던 꿀벌의 정말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됐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꿀벌을 연구하게 되셨고 또 국내 1호 꿀벌 전문 수의사가 되셨는지 그 뒷이야기도 궁금한데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1호 꿀벌 전문 수의사 정영기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치스의 슈가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ugar, oh honey, honey, you are my candy girl, and you got me wanting you, honey, oh sugar, sugar. You are my candy girl, and you got me wanting you. I just can't believe the loveliness of loving you. I just can't believe it's true. I just can't believe the wonder of this feeling too. I just can't believe it's true. Ah, sugar. Oh, honey, honey. You are my candy girl, and you got me wanting you. Oh, honey, oh, sugar, sugar. You are my candy girl, and you got me wanting you. When I kissed you, girl, I knew how sweet a kiss could